우리 몸속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그리고 끊임없이 생기는 만성 염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만성 염증에 좋은 음식 그리고 만성 염증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참 막막하다 이런 생각 하시겠어요. 하지만 해답은 의외로 우리 생활에 있는 생활 습관 속에 있습니다. 만성 염증이 생기는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몸에는 미세먼지, 바이러스, 세균 이런 독성 물질이 체내로 유입되면 우리 면역 세포가 독성 물질하고 싸우게 되죠. 그런 과정에서 싸우다가 죽은 면역 세포 그리고 바이러스 찌꺼기들이 염증을 만들어냅니다. 이 염증들이 우리 혈관으로 떠들게 되면 각종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병하게 되는 거죠. 염증이 폐로 들어가게 되면 폐렴, 염증이 장으로 내려가면 장염, 염증이 뇌로 가면 뇌졸중, 관절로 들어가면 퇴행성 관절염 등등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 가장 위험한 암, 그야말로 염증 덩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생겨나는 만성 염증을 없애는 생활 습관, 정말 실천하기 쉬운 것들로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습관부터 말씀드릴게요. 만성염증을 없애는데 먹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게 다 그렇지만 먹는 게 내 몸이니까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도 염증을 줄여주는 영양소도 모두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되기 때문이다 할 수 있는데요. 만성염증을 없애는 습관 첫 번째, 무농약, 유기농 식재료 위주로 소식하십시오. 이 먹는 음식물을 통해 들어오는 독을 막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무농약 그리고 유기농 재료를 잘 선택하시고 인공 첨가물이 있는지 없는지 깐깐하게 고르시는 게 중요해요. 음식물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이라면 내 체질에 맞는 음식을 잘 가려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기하고 생선은 기름에 튀기거나 굽는 것보다는 쪄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알코올은 활성산소를 만드는 주범이기도 하죠. 내가 꼭 술 먹어야겠다 한다면 물이나 야채 많이 드시고 활성산소를 좀 중화시키는 게 좋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드시되 가장 중요한 것은 과식을 하지 않는 겁니다. 과식을 하게 되면 더 많은 활성산소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항상 그 위를 80%만 채우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참 어렵지만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물을 충분히 드십시오. 이 물을 하게 되면 최고의 디톡스 방법입니다. 항상 내 몸속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이 해독의 기본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물은 우리 세포 안에 노폐물과 독소를 소변, 대변, 땀 이런 거랑 같이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몸속에 물이 부족하게 되면 노폐물이라든지 여분의 수분이 계속 축적이 돼서 혈액이 탁해지는 겁니다. 항상 수분을 유지해서 노폐물의 흐름을 좀 원활해지게 될 수 있도록 하루 2리터 정도의 물을 싫더라도 꼭 드시기 바랍니다. 활성산소로부터 우리 몸의 세포를 지키는 가장 쉽고도 확실한 건강법이 바로 이 방법입니다. 세 번째, 될 수 있는 대로 그 자연 그대로를 드십시오. 좀 덜 가공하고 덜 익힐수록 몸에 이로운 법이거든요. 조리 과정이 너무 길수록 또 가공 과정이 너무 복잡할수록 저장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산화가 더 많이 되기 때문입니다. 신선한 식재료를 그대로 드시거나 가급적 짧은 시간에 익혀서 드시는 거 권해드려요. 곡물이라면 좀 껍질을 덜 벗긴 통곡물을 드시기 바랍니다. 통곡물을 즐겨 먹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체내 염증 수치가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뿐만이 아니죠. 이 통곡물에는 항산화 성분이 워낙 풍부하기 때문에 염증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여러 가지 색깔, 다채로운 색깔의 식품을 많이 드십시오. 식탁을 화려하게 차리라는 말입니다. 채소와 과일의 색을 만드는 성분이죠. 플라보노이드와 카로티노이드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염증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토마토, 딸기의 빨간색, 귤의 오렌지색, 또 호박의 노란색, 가지와 블루베리의 보라색, 잎줄기 채소에는 녹색, 언뜻 떠올리기만 해도 정말 다양한데요. 이 각각의 색소가 모두 각자의 항산화 작용을 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먹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색깔을
섞어서 많이 드시는 게 건강에 더 유리하다는 거. 채소와 과일에 많이 들어있는 비타민 C도 항산화 성분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적어도 5가지 이상의 채소나 과일을 드시는 것을 좀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 식습관과 더불어서 일상생활의 습관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네요. 여러분, 숨 쉴 때 입으로 숨 쉬는 분들 많으세요. 코로 제대로 호흡하시기 바랍니다. 어머, 코호흡도 관련이 돼서 생각하실 텐데 숨만 우리가 제대로 쉬어도 만성염증 걱정하실 일이 없습니다. 코는 우리 몸의 공기청정기예요. 이게 우리가 코로 들이마신 공기가 비강을 통과하는 동안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유해 물질이 걸러지게 되고 또 적정한 온도, 습도가 적당하게 잘 더해져서 이렇게 폐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코로 숨을 쉬지 않고 입으로 공기를 들여 마시게 되면 어떤 필터도 없기 때문에 세균, 바이러스, 이물질에 감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또 목하고 입술이 자주 마르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이 따끔따끔하고 아프다 하면 나는 입으로 호흡하나 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 특히 코 고는 분들, 코골이 있잖아. 이런 분들은 입으로 호흡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가장 좋은 신호니까 내가 코골이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6번째, 적절한 시간과 강도로 매일 운동하십시오. 너무 싱겁다 하실 텐데 운동이 부족해도 활성산소가 만들어지지만 운동이 너무 지나쳐도 활성산소가 생성되거든요. 내 체력에 맞는 저강도 유산소 운동을 하루 30분 이상 꾸준히 하시게 되면 혈액순환과 신진대사가 활발해져서 우리 몸에 있는 독소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운동을 열심히 해야겠다 하고 생각하고 서너 시간씩 하는 것 이런 것 의미가 없습니다. 절대 하루에 2시간을 넘기지 않게 운동을 하되 대체로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이 7대3 정도의 비율이 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내가 이것도 여유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잠깐이라도 산책을 좀 즐기시는 거 권해드려요. 햇볕에 합성되는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진다 알고 계시죠? 각종 호흡기 질환에 걸릴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자외선에는 살균력 그리고 체내 면역력을 높이고 우울증을 예방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마지막으로 7번째, 많이 웃으십시오. 일소 일로 웃으면 젊어지고 화내면 늙어진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웃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불쾌한 감정이 만드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양이 줄어들게 되고 또 세로토닌과 같은 몸에 유익한 호르몬 양이 증가합니다. 실제로 분노, 또 우울, 불안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다양한 질병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가 많아요.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나만의 소확행, 그러니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아서 많이 웃으시길 바랍니다. 어디 교보문고인가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웃을 일이 많아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니까 웃을 일이 많이 생기더라. 전 되게 공감하는 말이거든요. 저도 어느 순간 나이가 들수록 웃음이 줄어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일단 많이 웃을 일 많이 만드셔서 많이 웃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만성염증을 없애는 습관 7가지 말씀드렸는데 정리해 볼게요. 친환경 재료로 소식하시고 물 2리터 이상 마시고 자연 그대로의 것들을 드시고 여러 가지 색깔의 채소 과일 드시고요. 코호흡 하시고 매일 운동하시고 하하하하 많이 웃으시라는 겁니다. 돈 들이지 않고 내 습관만 바꾸면 되는 일이잖아요. 다 돈 안 된다 생각하실 텐데 만성염증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을 지켜주는 습관이기도 하니까 다들 이 7가지 습관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